팩토리 패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턴 중에 팩토리 패턴이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챕터에서 생성과 관련된 패턴을 두 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팩토리 패턴이라고 지어본 거고요. 이 챕터, 이 노트에서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는 거랑 abstract factory 패턴이라는 두 가지 패턴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싱글턴 패턴이라는 걸 살펴볼 텐데, 요 세 개가 다 생성과 관련된 패턴입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바든 어디든 간에 객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성할 수도 있는데, 객체를 생성해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도 팩토리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 용어가 그 Gang of Four의 23개의 패턴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객체 생성과 관련된 패턴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주로 실습하는 언어가 이제 자바이니까, 자바에서 객체의 생성은, 뭘 이용하나? new를 보통 이용하죠. new. 그래서 간단하게 자바 시간으로 되돌아가면은, new를 이용하는 게 있고, new를 이용하지 않는 게 있고, 메소드를 이용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죠? 클론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클론. 복제하는 거. 그래서 요 클론도 프로토타입 패턴이라고도 해요. 객체를 생성할 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객체를 복제해 가지고 바뀐 부분만 바꿔주는 게 복제죠. 그래서 클론, 또 C++에서는 복사 생성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네 가지를 생성을 하고, 이 new를 이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객체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new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string밖에 없으니까 이건 되게 예외적인 거고, string이 new를 쓰지 않는 이유는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string pool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똑같은 이름의 string을 또 쓰면은 새로 만들지 않고 그 풀에서 주소만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바에서는 이 string이 불변 객체이다 보니까 그런 최적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특별한 경우이고, 그래서 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고, 이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객체들을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에 있는 예제를 살펴보면 피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피자. 제가 상당히 피자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피자 예제이고요. 그래서 피자는 이런 식으로 피자를 주문하게 되면 피자를 생성해 가지고 준비하고 굽고 자르고 포장해서 이제 배달하겠죠. 주겠죠. 이런 곳입니다. 근데 피자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해서 수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우리가 이런 코드를 봤을 때 예전에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프로그램 중에 변화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내고 변화하는 부분은 추상화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네 가지 prepare, bake, cut, box 요거는 피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늘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피자가 생기면은 여기에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추상화해 줄 필요가 있다. 생성과 관련된 이 부분을 추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보면 string을 썼어요. string 타입을. 그래서 string 타입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 가지고 생성하는 피자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타입 세이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요 세 개 말고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문자이라는 건 널도 들어올 수 있고 타입 세이프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이건 생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냥 코드 상에서 나타난 부분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string은 타입 세이프 하지가 못하다. 그럼 저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string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쓴다. 예. 열거형 쓰는 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인자를 봤을 때 이 인자가 타입 세이프 한가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타입 세이프 하지 않으면은 그 예외 처리를 잘하고 있냐 뭐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예외 처리 안 하고 있죠. 디폴트인 경우 아니면은 얘네들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뭔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볼 때 좀 생각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타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ew라는 거는 이 구체적인 타입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추상화하자. 이 부분이 항상 많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가장 쉽게 추상화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함수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과 관련된 부분도 함수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피자 생성이 필요한 곳이면 얘를 계속 쓸 수 있죠. 꼭 여기서 말고도 다른 데서도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피자 생성이 필요하면은 기존 코드들은 바꿀 필요 없이 뭐만 바꾸면 돼요? 이 함수만 수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유연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 메소드들 new를 쓰지 않고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메소드들은 스태틱 메소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객체를 생성해서 또 다른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객체 생성해 줄 뿐이니까 이런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들은 스태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태틱인 경우. 그리고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예외 처리로 너를 주는 것.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그걸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아까 같이 이어서 설명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어떻게 변하나, 의존관계가 처음하고 이렇게 썼을 때하고 어떻게 바뀌냐를 한번 관계도를 그려서 보면 첫 번째는 피자 스토어가 모든 종류의 피자들을 다 알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피자 스토어는 피자라는 추상 타입 하나만 알면 되는 거고 상위 타입이죠. 얘네들 다 아우르는 피자 타입만 알면 되고 심플 피자 팩토리라는 거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요 구체적인 이 종류가 막
엄청 많았을 수 있는데 피자 스토어는 그거를 알지 못해도 되게끔 해준다. 그래서 지금은 얘 하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피자들을 알아야 되는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이런 개별적인 피자들은 알 필요가 없게끔 만들 수 있어요. 얘만 알면 이제 되는 거예요. 얘만 알면. 이 화살표들이 많이 보이지만 이거보다는 이런 형태가 더 좋은 형태로 바뀐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였죠. 이게 스태틱 메소드였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가 이제 아니죠. 아니고 피자 스토어가 심플 피자 팩토리라는 객체를 유지하고 있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또는 여기서는 디펜던시 인젝션을 하고 있죠. 생성자에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생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 더 아까보다 좋아진 점은 얘는 바꿀 수 있는 거죠. 또 팩토리들이 이런 팩토리 말고 다른 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바꿔주면 다른 형태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뭔가 얘를 상속하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좋은 건 아니겠지만 별로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략 패턴과 같은 형태가 된 거죠. 생성하는 전략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생성하는 전략을 원하면 바꿀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양한 팩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의 어떤 클래스 관계도가 이런 식으로 피자 스토어는 심플 피자 팩토리만 통해서 피자들을 만들면 된다. 여기가 늘어나도 얘는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 정리하고 가면 new 대신에 객체 생성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얘를 쓰지 않고 이런 메소드를 쓰게 되면 얻어지는 장점 뭐가 있냐? 객체 생성 관련된 복잡한 과정을 추상화할 수 있다. 필요한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고 복잡한 생성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면 이 메소드만 수정하면 된다. 그리고 객체 생성에 필요한 과정이 복잡하여 생성자에 해당하여 포함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전 패턴에서도 봤었죠. 바로 전에 봤던 게 데코레이터 패턴이었고 장식 패턴은 항상 객체들을 장식하게 됩니다. 장식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객체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그 장식을 우리가 대신해주는 그 장식을 깔끔하게 해주거나 그 장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생성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복잡한 추상에서 얻어지는 장점들이 있고요. 객체 생성과 관련된 다양한 최적화와 필요한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싱글턴 패턴 또 그것의 변형인 객체풀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매번 new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주는 거죠. 풀 중에 하나를 줄 수도 있고 풀에 없으면 풀에 넣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계속 new 하면은 항상 새롭게 생성되는 거죠. 그런데 get instance 하면은 객체가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객체를 반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성 메소드의 이름을 통해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뭐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축구 선수를 만드는데 그냥 생성자면 생성자는 메소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생성자는 그 생성자의 이름이 뭐랑 같아야 돼?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메소드를 정하게 되면 메소드의 이름은 제약이 없어요. 우리가 짓고 싶은 대로 메소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메소드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객체들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수를 만들어달라, 미드필더를 만들어달라, 골키퍼를 만들어달라, 디펜더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독성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사커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커 플레이어는 생성자는 늘 사커 플레이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이름보다는 이런 걸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한 종류의 객체가 아니라 인자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객체 중 하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를 쓰면 그 뉴에는 따라오는 생성자가 있고 그 생성자에 의해서 생성되는 객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get animal 또는 get pet 하면 이 타입에 따라서 아까도 봤지만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 예제 자체가 그렇네요. 이 예제 자체가 보면 피자를 반환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피자의 하위 클래스인 치즈 피자를 생성하고 페퍼로니도 포테이토도 다양하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이 안에서 꼭 한 종류의 타입만 생성해야 된다는 제약이 없어요. 다양한 거. 보통 얘가 반환 타입이 있으면 그 타입의 하위 객체 중 어느 거든지 다 생성해서 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 과정을 추상화하고 메소드로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경우에는 팩토리 패턴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팩토리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용어로 쓰이냐면은 뉴나 이런 것 대신에 어떤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그거를 다 팩토리 메소드, 팩토리 패턴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런 이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 가게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내 가지고 뉴욕에서도 장사를 하고 시카고에서도 장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뉴욕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자 스타일하고 시카고에서 좋아하는 피자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얘기하면 뉴욕 피자들이 이런 피자들을 뉴욕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얇은 것들. 그리고 시카고는 완전 이게 엄청나게 두껍게 무슨 파이 같이 생겼더라고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먹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디 가면 판매한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자 뉴욕 스타일, 시카고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방법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피자랑 여기서 만든 피자들이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금 봤던 방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팩토리를 2개 만드는 거예요. 팩토리를 2개 만들어서 여기서는 뉴욕 스타일로 피자들을 만들고 여기서는 시카고 스타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게가 뉴욕에 있냐 시카고에 있냐 따라서 이제
요 유지하고 있는 팩토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전략 패턴화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 피자 스토어가 뉴욕에 있는 피자 스토어면 뉴욕 팩토리를 쓰고, 또 시카고에 있는 거면 시카고 팩토리로 초기화해주면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생각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래서 소개하려는 방법이 바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는 거예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 그래서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생성과 관련된 거는 아래한테 위임을 합니다. 하이 클래스한테. 자기가 하지 않고 아래에다가 위임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자 스토어가 있는데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생성과 관련된 패턴인데 얘는 그 생성이 어떤 이 클래스의 핵심 기능은 아니에요. 이 클래스의 핵심 기능은 피자 가게예요. 피자 가게에서는 피자를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거가 전부가 아니죠. 피자도 만들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능이 원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능 중에 뭐만 밑에다가 위임을 주냐면은 피자를 생성하는 부분만 위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 피자를 하는데 피자를 생성하는 요 기능은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 하는 방법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만 바뀌어질 수 있냐면 크레이트 피자 부분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이트 피자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상 메소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 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자식 보고 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널. 이 메소드가 파이널이면 자식들이 그거를 재정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패턴 중에 템플릿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형태가 돼요. 템플릿 패턴은. 템플릿, 함수의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 템플릿을 밑에서 일부 메소드는 하이 클래스가 재정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재정의할 수 있는 것 생성과 관련된 부분만 재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자 스토어가 있고 뉴욕 피자 스토어가 있고 시카고 피자 스토어가 있으면 얘네들은 크레이트 피자라는 메소드만 하이 클래스에서 자신들한테 맞게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생성하는 부분을 만드는 것을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팩토리 메소드 패턴. 그래서 생성과 관련된 것을 하이 클래스한테 맡긴다. 우리는 상위 클래스를 쓰지만 그래서 아까 저거 팩토리 패턴이라고 하긴 힘든데 하여튼 그 전략 패턴 스타일의 형태로 된 게 이제 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피자 팩토리라고 하는 별도 클래스를 만들고 걔를 디펜던시 인젝션 시켜가지고 요 스타일대로 피자들 생성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요 피자를 생성하는 부분, 오더 피자라는 거는 어떤 형태, 요 과정은 고정시켜 놓고 요 크레이트 피자 부분만 밑에서 재정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뉴욕 피자 스토어는 다른 건 할 건 없고 뭐만 하면 돼? 얘를 상속받아서 크레이트 피자만 만들어주면 돼요.
큰 차이는 안 나고요. 뭐 이렇게. 근데 둘 다 뭐 하여튼 특별히 이 팩토리를 그러니까 이 의존 관계가 삽입이 돼서 이렇게 삽입이 안 돼. 얘가 직접적으로 몰라도 얘는 알아야 되는데 요 경우에는 피자 스토어가 뭐만 알면 돼요? 피자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피자 스토어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자 팩토리라는 거를 피자 스토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만들면서 난 몰라. 하위 클래스 만든 애들 알아서 해. 라고 내버려 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코드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은 요쪽 애들을 생성할 테고 얘네들은 요쪽 애들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카고는 시카고 스타일의 치즈 피자, 시카고 스타일의 뭐 야채 피자 뭐 그런 거죠. 베지 피자, 페페로니, 포테이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정의해 주지만 어떤 클래스 인을 생성할지는 하이 클래스들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크리에이터 클래스가 되겠고 콘크리트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이 콘크리트 크리에이터들이 콘크리트한 프로덕트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서브 클래스한테 생성과 관련된 부분을 위임한다는 것이고요. 이 크리에이터에서 이 크리에이트 프로덕트가 핵심 요소는 아니에요. 보통. 그것만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보통. 팩토리 메소드는 항상 추상 메소드인가? 보통은 지금 어디였어? 여기 보면 추상 메소드로 얘네 보고 정의하라고 앱스트랙트 메소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팩토리 메소드는 요 생성과 관련된 이 중에 이제 생성과 관련된 밑에서 재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앱스트랙트 메소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콘크리트한 그러니까 기본 팩토리 메소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앱스트랙트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코드도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밑에서 재정해서 쓰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기본 메소드를 제공하게 되면 둘 다 보통 콘크리트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것의 객체도 생성하고 요것의 객체도 생성하는 거는 좋은 형태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앱스트랙트로 하지 않고 여기에 그냥 디폴트한 어떤 메소드를 제공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만약 여기가 앱스트랙트면 이 상속된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도 못 써요. 얘가 없으면. 근데 얘가 기본적인 게 있으면 이런 애들이 없다 하더라도 얘를 활용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방법이.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 팩토리 메소드를 제공하는 변형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왜?
부모, 자식이 둘 다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팩토리 메소드는 방금 본 팩토리 메소드는 타입을 받아서 치즈 피자, 뭐 페페로니 이런 걸 생성할 수 있었는데 인자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객체를 항상 생성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종류의 객체만 생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팩토리 메소드가. 그래서 그 솔리드 프린시플 중에 맨 마지막 D에 해당되는 게 DIP,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인데 이제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추상 타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얘는 의존하지 않죠. 구체적인 타입에.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애예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클라이언트들은 얘를 쓰죠. 얘를 안 쓰고. 근데 얘는 구체적인 애들과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고 프로덕트가 늘어나면 얘도 또 수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불고기 피자가 나왔다. 그러면 얘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얘는 안 바꾸더라도 얘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DIP에 의존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하는 좋은 저 원리를 충실히 따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new 대신에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팩토리 메소드. 꼭 이 메소드 패턴을 쓰는 건 아니고 생성하는 메소드를 쓰는 것이 더 좋다. 구체적 클래스 상속하지 말아야 되고요. 부모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가 아닌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이 DIP 프린시플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상 타입을 갖고 놀아야 되겠고 객체를 생성할 때 new를 쓰지 말고 그 객체들을 생성해주는 메소드를 함수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나중에 수정해야 될 때 더 용이해지는 거죠. 그 메소드만 수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생성자가 아닌 객체를 생성하는 표준화된 메소드를 정의해 주고요. 어떤 종의 객체를 생성할지는 자식 클래스에게 위임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객체 생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주고요. 같은 상위 타입을 가지는 여러 종의 객체를 생성해야 하며 이들 주로 상위 타입 조작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피자 타입 갖고 노는 거고요. 근데 피자 타입은 여러 피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서든지 구체적인 치즈 피자나 포테이토 피자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져다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클래스가 아니라 자식 클래스가 어떤 종류의 객체를 생성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유용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생성자의 한계 중에 뭐가 있냐면은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려면은 생성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중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생성자는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죠. 그런데 생성자를 여러 개 정의하려고 그러면 다중정의를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다중정의 규칙에 부합해야 돼요. 근데 다중정의 하려면 그 정의하는 메소드들이
메소드의 서명이 달라야 되지. 서명이 같으면 다중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생성자를 어떤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없어요. 만약 인자가 똑같으면. 그런데 이름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create, 아까처럼 뭐 스트라이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생산자의 응집성은 매우 높다. 어디냐면 요 애는 되게 응집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딸랑 메소드 하나만 가지게 됩니다. 생성과 관련된 다른 기능은 안 들어있고요. 그래서 응집성이 높아지고요.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불고기 피자가 들어가면 구체적인 생산자를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생산자는 그 상품하고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new 하잖아, 걔가. 걔는 new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로 한다는 거는 상위 타입 쓴다는 건데 상위 타입을 쓰는 것이 불편한 그런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별 얘기는 안 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고. 이렇게 똑같은 인자를 가진 생성자를 4개 정의할 수 없죠. 근데 이름이 다른 메소드는 4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겠고. 여기도 아까 그 4가지 장점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건데 생성자 이름이 클래스와 같다. 따라서 언제 어떤 생성자를 사용할지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 얘는 잘 되는데. 재정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이 서메이 같은 생성자는 2개 이상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정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객체 생성의 정보가 여러 클래스 분산되어 있으면 걔를 그냥 한 클래스로 쫙 옮기면 좋은 거고요.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보면 pet, dog, cat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생성할 때 클라이언트가 new dog, new cat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클라이언트가 항상 여기서 create dog, create cat 여기에다가 상위 타입, 요 abstract 타입에다가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얘는 직접적으로 얘네들을 접근하지 않고도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턴 타입은 패스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구로 받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를 또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속 관계를 모델링 했을 때 이제 요 애들을 생성해서 이제 활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얘네들을 여기는 뭐야? 퍼블릭인데 이 퍼블릭을 이렇게 뭐 프로텍트가로 만들어 놔서 얘는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만 외부 패키지에서는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뉴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부를 때는 뭐만 부르는 거예요? 얘는 요걸 부르는 거죠. 요거를.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생각해 보시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살펴봤는데요. 그 EL에는 제가 3개의 프로젝트 팩토리 메소드 관련해서는 3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적용하기 전 상태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이제 피자 팩토리 이렇게 그 전략 패턴화 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팩토리를
유지하는 형태. 그래서 바꿀 수 있게 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이제 두 번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세 번째 버전이 실제 요번에 살펴본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자 스토어가 있고, 요 메소드. 이 경우도 자바 같은 경우에 하여튼 이 프로텍티드가 좀 애매모호해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 밖에서는 얘를 직접적으로 호출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오더 피자만 부르면 되겠고, 그 오더 피자 안에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트 피자이고, 그 크리에이트 피자와 관련된 것은 하이 클래스한테 위임을 한 거고요. 요 내용은 안 바뀐다, 바꾸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파이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파이널의 용도, 요거 프로텍티드의 용도,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뉴욕 피자 스토어가 어딨냐, 여기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구체적인 클래스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뭐 불고기가 들어오면 추가돼야 되는, 추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적인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을 쓸 일은 없고 피자 스토어를 쓰겠죠. 그래서 어떤 피자 스토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형태대로, 얘가 뉴욕 스타일이면 뉴욕 스타일의 피자들을 생성한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이쪽은 또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거고. 자, 생성과 관련된 두 번째 패턴, 아니면 크게 보면 세 번째 패턴이 되겠죠. 그냥 단순히 메소드만 쓰는 게 있고,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는 게 있고, 요번에 살펴볼 게 abstract factory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에는 이제 얇은 빵을 쓰고, 빵을 얇은 거를 만들게 되겠고, 치즈도 레지아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피자를 쓰고, 저쪽은 시카고는 모짜렐라 피자를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피자의 종류도 다르고, 또 들어가는 그 야채나 뭐 이런 클램, 수산물들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관되게 어떤 재료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팩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받으면 관련된 것만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즈를 달라 그러면 뉴욕에 맞는 치즈를 주고, 뉴욕에 맞는 빵을 주고, 뉴욕에 맞는 야채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bstract factory는 제품군이 있어요. 제품군. 그 제품군이 있고, 관련되어 있는 제품군이 있는데, 그 제품군들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게끔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abstract factor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군에 프로덕트 A부터 뭐 C까지 있다. 그러면 A 프로덕트가 쓰이면은 그거에 맞는 또 B 프로덕트 타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1이 쓰여졌으면 같이 B1이 쓰여져야 되겠고, A2가 쓰여졌으면 B2가 쓰여지는데, 이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팩토리 패턴이 만들어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고 서로 관계가 있는 또는 의존한 일련의 객체들을 생성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요걸 이용하게 되면 자기가 맞는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균일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처럼 복잡한데. 그래서 요 인그리디언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시카고가 있고 뉴욕이 있고 뉴욕에 맞는 것들, 시카고에 맞는 것들. 그래서 뉴욕은 레자노, 씬, 그리고 빵은 thick, 모짜렐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게 abstract factory가 됩니다. 이런 라이트 스임이 있고 다크 스임 같은 게 있을 때 여기서 쓰는 컴포넌트들이 있고 여기서 쓰는 컴포넌트가 있으면 그런 컴포넌트를 균일하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abstract factory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라이트 스임 팩토리를 쓰면은 그 버튼의 색깔이나 무슨 색깔들이 다 밝은색 계통으로 만들어서 주겠죠. 그리고 다크 스임이면 거기에 또 맞는 걸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별 팩토리를 abstract 팩토리의 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stract 팩토리는 객체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클라이언트로 추상화해 주기에 사용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 abstract 팩토리는 여러 객체 집합들 중 하나로 구성돼야 될 때 응용이, 그러니까 어떤 제품군이 있는 거죠. 종류군들이. 그리고 그 중에 얘네들 썼을 때 요걸 쓰면 반드시 또 요걸 써야 된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abstract factor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시간에도 쉽게 객체 생성 집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해제의 관계로 abstract factory를 유지하면 걔를 바꿈으로써 라이트 스임에서 다크 스임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종류의 프로덕트를 지원해야 하면 많은 변경이 요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요 애들들은 또 이 안에서는 U를 쓰게 됩니다. 얘네들은 구체적인 그 클래스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품군이 들어가면 다 바꿔줘야 되는 거고, 여기가 또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와 abstract 팩토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팩토리 메소드는 상속을 통해 객체를 생성하는 반면에 abstract 팩토리는 상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초 봤던 그 전략 패턴처럼 해제로 이 abstract 팩토리를 유지하게 되겠고, 이 유지한 팩토리에서 뭘 달라 그러면은 항상 그 일관성이 유지되는 제품들을 주게 되는 겁니다. abstract 팩토리는 보통 이제 메소드가 여러 개, 이제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만큼 이 메소드들이 여러 개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제공할 수 있는데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치즈를 다 아우르는, 물론 자바에서 이제 오브젝트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쓰면은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오브젝트를 받으면 얘를 다시 도나 치즈로 바꿔줘야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몰 토크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만들고 여기다가 타입 타입 치즈 하면은 그거에 맞는, 요 팩토리에 맞는 거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언어에 따라서 이 형태들은 늘 바뀔 수 있죠.
그리고 뭐 이거는 패턴으로 설명을 안 하지만 우리가 늘 많이 써왔던 거니까 프로토타입 패턴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복제를 하는 거죠. 객체를 생성할 때 뉴해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 객체를 복제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객체한테 그 객체가 가져야 될 모든 상태를 생성자를 통해서 지정해 주기가 불편한 거죠. 그냥 복제를 하면 똑같은 거 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어주려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복제하는 게 편하고 복제한 다음에 바뀌는 것만 몇 가지만 바꿔줘야 되니까 그게 편한 겁니다. 근데 이때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샬롯 카피, 디커피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언어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너무 금방 끝나나? 제가 예제로는 이 그 교재에 있는 예제는 너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별로 이렇게 그 뭐 코딩해야 될 양이 많아가지고 다른 거를 한번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즐겨하던 게임 중에 하나가 던전스 앤 드래곤인데 뭐지? 뭐 하여튼 있어. 근데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모험을 하게 됩니다. 모험을 하게 되는데 그 캐릭터들이 뭐 파이터일 수 있고 뭐 도둑놈일 수 있고 뭐 성직자일 수 있고 뭐 마법사일 수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각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물건,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균일하게 유지시키게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기 그리고 갑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화살 그 활을 잘 쏘는 아처들은 기본적으로 긴 활을 갖게 하고 가죽 갑옷을 입게 하고 팔레딘 뭐 나이트나 이런 것들은 창과 이게 체인메일 뭐 이런 갑옷을 갖게 만들 수가 있고 도둑들은 뭐 이런 단검하고 뭐 이 체인메일 하면 좀 이상하다.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장을 해가지고 히로를 만들 때 얘가 어떤 팩토리인지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무기가 얘가 팔레딘 계열이면 기본적으로 창하고 새 갑옷을 주는 거고 얘가 활 쏘는 기본적으로 보통 엘프들 이런 애들이 이제 활을 잘 쏘는데 그런 스타일이면 이제 활하고 새 갑옷이 아니라 가죽 갑옷 뭐 이런 거를 주게끔 해서 뭔가를 구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동시에 같이 써야 되는 것들을 일관성을 유지시키고자 할 때 우리가 abstract factory라는 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A를 달라고 그러고 B를 달라고 그러면 이 B는 A와 관련 있는 같이 소지될 수 있는 것들만 주겠죠. 같이 소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팩토리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무기와 기본적인 갑옷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좀 재미있게 더 짜보려다가 관뒀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제를 마땅한 예제를 찾지 못해서 이걸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다른 언어 중에 좀 특별한 게 있나?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과 관련된 패턴을 한 4종류를 살펴봤다고 보시면 돼요. 4종류를. 그냥 이렇게 메소드만 쓰는 거. 그 다음에 팩토리 메소드라는 거. 그거는 하위 클래스한테 생성된 부분만 위임하는 거고요. abstract factory는 여러 종류의 제품군들을 쓰게 되는데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프로토타입. 그래서 뭐 C++에서는 복사 생성자, 자바에서는 클론, 이런 게 하나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